법원이 수도 검침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포항시가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내 사용 후 해결류 건식 저장 시설인 맥스터의 확장 여부를 논의하는 경주시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시민단체들은 졸속기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문을 닫은 공장을 돌아다니며 전선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올 들어 발생한 전선 절도만 전국적으로 100건이 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성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인 맥스터의 확장 여부를 논의하는 경주시 지역 실행기구 출범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사능 사고 시 영향권에 있는 포항시와 울산 북구 주민까지 포함해서 지역 실행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월성원전의 고준위 핵 폐기물 맥스터 건설 여부를 논의하는 지역 실행기구를 21일 출범합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졸속으로 짜여진 실행기구 출범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맥스터 건설을 위한 지역 실행기구 출범을 중단하라! 원전 소재 5개 지역 중 경주시가 유일하게 실행기구를 출범하려는 것은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관세를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중인데 다른 지역 실행기구에 응한 지역이 없습니다. 경주만 유일하게 응해갖고 출범식을 갖는다는 게 너무 기가 찬 게. 또 지역 원전 인근 주민과 사고 피해 반경을 고려해 울산 북구와 포항 시민까지 확대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론화 임원 선출하는 데서는 우리 이주대책 임원도 한 사람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지역 주민의 가장 활동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왜 저희까지 전부 짜맞추 시기를 하고 지금 마음 많은 사람을 잡아야 해가지고 공론화 임원을 시킵니까? 또한 시민단체는 경주시가 세입을 늘리기 위한 편법을 쓰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지역자원 신설세를 받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안전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지역 실행기구는 주민의 안전이 아니라 지금 돈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실행기구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편 경주시 간포읍 주민자치위원회 등 원전 지역 단체들은 잇따라 플래카드를 내걸고 지역 실행기구 출범과 별도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맥스터 운영 허가에 대해 조속히 심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어민들이 동해 연안에도 소형 선망 조업 금지 구역 설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경남과 전라도 선적의 소형 선망어선들이 동해 연안 1마일 전방 해역에서 조업하면서 청어 등 자원 고갈과 어구 훼손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 경기도를 비롯해 충남과 전북, 제주 해역에서는 소형 선망 조업 금지 구역을 설정했지만 경북 연안에는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하고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 수도 검침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민간 위탁을 받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사실상의 해고인 계약 해지를 당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최근 수도 검침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일과 관련해 법원이 전국 첫 사례로 수도 검침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 수도 검침원들은 1인당 1,700가구씩을 맡아 계량기를 일일이 확인하고 고지서를 배부하는 일을 합니다. 상시 업무량이 적지 않은 데다 계획에 물리거나 문이 잠겨 재방문하는 등 말 못할 고충도 큽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지난 2003년부터 이들을 기존 기능직 공무원에서 민간 위탁을 받는 개인 사업자로 전환하고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은커녕 업무 중에 다쳐도 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10년 이상 근속해도 퇴직금조차 없습니다. 정말 일은 힘들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너무나 최저임금보다는 못하게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다 포항시가 2년 전 수도 검침원 한 명을 사실상의 해고인 계약 해지하자 검침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포항시가 업무를 지휘 감독한 점 등에 밀어 수도 검침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포항시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최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포항시는 복직 등 근로자 지위 인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포항시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까지 상급법원에 항소했는데 노조 측은 시민 세금을 낭비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포항시가 인력 충원도 없이 퇴직자의 업무를 나머지 검침원들에게 가중시키려고 하면서 계약 해지를 들먹이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포항시가 패소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됐습니다. 이 결과를 포항시는 하루속히 인정하고 나머지 전체 인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포항시는 상급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으로 복직과 근로계약 체결 등 후속 조치를 당장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노무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또 자문을 다 구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2심 소송이라 크는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기타 거기에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현재 수도검침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에서 처음으로 수도검침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 사례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포항시의 행보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올해 들어 경북의 인구 순유출은 5,600여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포항에서 가장 많은 2,000명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대구 경북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경북에서 2분기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5,600여 명이 순유출됐습니다. 시군별로는 포항시에서 1분기 780여 명, 2, 3분기에도 600여 명씩 모두 2,040여 명이 빠져나갔고 경주 700여 명, 영덕 260여 명, 울진 360여 명, 울릉 70여 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친박, 영남, 중진이 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작 쇄신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받는 대구 경북 한국당 의원들은 쇄신에는 공감하지만 나 때문은 아니다라며 남의 불구경하는 듯합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한국당 현역 의원 가운데 곽상도 의원 1명만 조건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일정한 쇄신안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당에서 잘 만들어내서 그런 내용이 이제 합당하면 저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은 합니다. 한국당 쇄신의 가장 큰 걸림돌로 영남권, 친박, 중진 의원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해당되는 대구 경북은 걸림돌 지역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영남의 그 안전한 지역에서 이렇게 중진들이 물러난다 하는 거는 그 당의 이미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아주 큰 계기가 되는 거죠. 걸림돌을 걷어치우겠다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반성과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고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겠다는 욕심뿐이라는 소리도 나옵니다. 누군가가 하면서 내 못 안 할 테니까 다 같이 하지 말자 이래야 되는데 내 못하지 안 하게 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내가 이걸 갖고 있는 걸 왜 던져 이런 생각이 있죠 지금. 대구 경북 한국당 의원들은 불출마 여부는 개인과 지역 여론, 공천 룰에 따라야 한다. 선수가 물갈이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궁색한 핑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당 3선의 김세연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도 당내 중진을 내치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깎아내리는 분위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대구 출마를 포기한 것은 대구 경북 한국당 의원들이 당 쇄신에 선제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울진군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7% 늘어난 6,23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 회계는 4,326억 원으로 올해보다 15.8% 늘어난 반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등 특별 회계는 1,904억 원으로 8.8% 줄었습니다. 한편 울진군의회는 오늘 정례회를 열고 다음 달 19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상 악화로 사흘째 중단됐던 독도 헬기 추락 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 수색이 재개됐습니다.
범정부 현장수습지원단은 독도 인근 해상의 풍랑주의보가 해제돼 오후부터 광양함을 투입해 잠수사와 무인잠수정 등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 구조함인 청해진함이 기계결함으로 수리에 들어가면서 포화 잠수사 등을 활용한 수중 수색은 어렵게 됐습니다. 경기 침체로 문 닫은 공장을 돌아다니며 전선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구리 전선이 꽤 비싼 값에 팔리다 보니 이런 범행이 계속되는 건데요. 올 들어 발생한 전선 절도만 전국적으로 100건이 넘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23일 포항의 한 마을. 밤 12시가 다 된 시각, 공장 옆 비포장도로로 차량 한 대가 진입합니다. 50대 남성 3명이 전선을 훔치기 위해 폐업한 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은 배전반에서 공장으로 연결되는 전선을 모두 잘라 훔쳐갔습니다. 범행은 주로 이렇게 가동이 중지돼 전기가 끊긴 공장에서 이뤄졌습니다. 경기 침체 속 폐업한 공장들이 주 타깃으로 이들은 지난 석 달간 포항과 경주 지역 11개 업체를 돌며 전선 5,680kg을 훔쳤습니다. 주로 밤중에 사람이 없는 폐공장을 노려 총 2,5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도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가동 중인 공장을 폐업한 것으로 착각해 전선을 자르다 감전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50대 주범을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폐업한 공장뿐 아니라 인적 드문 농촌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구리 전선이 킬로그램당 4,5천 원의 비싼 값에 팔리다 보니 올 들어 발생한 전선 절도만 전국적으로 100여 건에 이릅니다. 겨울철이라 이럴 때는 전기를 잘 안 쓰니까 그런 쪽을 보고 걷어가지고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전은 전선 도난 감지기를 설치하고 신고 포상제도 운영하고 있지만 전선 절도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경상북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 509명의 명단을 경상북도 홈페이지와 위텍스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예천군에 사는 김두환 씨로 지방소득세 6억 3천만 원을 내지 않고 있고 법인은 경산에 주소를 둔 보성개발로 취득세 7억 8천만 원을 미납했습니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명단 공개자 숫자는 2019년 현재 2,660명입니다. 포항시와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는 청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오천 해병부대 이전 부지 활용개발 사업과 해병대 문화축제 지원 등을 제안했고 포특사에서는 장기면 산설이 사격장 진입로 공사와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포항시는 또 대형 산불과 태풍 등 재재난 피해 복구에 나선 부대에 감사와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차츰 풀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춥겠지만 낮 기온은 13에서 1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로 가면서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온종일 쌀쌀했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위가 차츰 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경주가 영하 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그 외 지역들도 영상 1도로 춥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껑충 뛰겠습니다. 한낮 기온 13도에서 14도로 오늘 낮보다 3에서 4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청정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 낮 기온은 13도에서 1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9도, 낮 기온은 울릉도 11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포근하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5일 경주 형산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 검사한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